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특히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거 감염자가 나오면서 좀 굉장히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물류센터 관계자 4,015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은 도대체 이게 제대로 추적은 할 수가 있는 건지 좀 의구심인데요. 처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태원 클럽 다녀온 학원 강사가 제자 2명을 감염시켰고, 제자들이 다녀간 노래방에서 감염된 사람, 그리고 접촉한 부부가 돌잔치를 했고, 돌잔치에서 사진을 찍었던 택시 기사분이 감염이 됐고, 이분을 통해서 물류센터 직원이 감염이 됐고, 이 물류센터 직원들이 다시 다른 콜센터 직원의 감염 우려가 있고, 지금 몇 차라고 세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방역 전환이 됐지만 오늘 정부가 다시 수도권에서는 2주간 사실상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다중이용시설은 전면 금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지금 우리 어떤 식으로 방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교수님과 패친이기도 하고 교수님 페이스북을 자주 보는데 엊그저께 굉장히 좀 강력한 우려와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지금 상황을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좀 요약을 해주시겠어요? 방금 이제 설명하셨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예. 이태원에서 시작돼 있었던 연쇄 감염의 고리가 이제 또 대량 집단 발병할 수 있는 고리랑 이제 마주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태원 자체도 집단 발병 형태였고, 근데 그게 이제 연쇄적 고리를 해서 제발 이런 곳에 발생 안 하기를 바랬는데 이제 크게 발생을 한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태원도 2주 넘게 계속 고생했고 계속 좀 쫓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쿠팡발 환자 숫자가 거의 지금 80명, 내일은 100명 넘겠죠. 예. 그렇게 되면 또 그걸로 또 추적해야 되는 숫자가 또 엄청난 숫자들이 지금 격리되고 또 추적해야 되는 상황들이 될 수 있어서 예. 계속해서 수도권 지역에서의 그런 지역사회 확산의 어떤 그 불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예. 그리고 방역 당국도 추적하는데 한계를 느낄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역 당국이 밝힌 거를 보니까 지난 2주간 확인이 안 된, 감염 경로가 확인이 안 된 게 6.3에서 7% 정도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방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것이 기준이 5%라고 봤을 때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야 되는 건 아니냐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요. 일단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만약에 환자가 너무 많이 증가돼서 하게 되면 거기서 환자 숫자가 다시 감소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조짐이 있을 경우에 선제적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지금 결단을 사실 내려야 될 타이밍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 물류센터에서 발생을 했었어도 걱정이지만 이게 이태원의 고리에 의해서 발생을 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선발적으로 지금 원인 불명의 그 감염자들이 확인되는 것 자체도 어쩜 모릅니다. 이태원에서 우리가 못 찾았던 사람들 때문에 이제 발생했던 것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좀 더 선제적인 조치들이 지금 시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지역사회의 조용한 감염, 조용한 전파가 이미 상당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것만 보더라도 조용하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그 본인도 이렇게 증상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할 정도였지만 이미 발병했을 때는 80여 명 넘게 이미 발병이 되는 거 이미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도 모르게 이제 그 발병을 하는데 다만 이태원 이전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런 집단 발병할 만한 상황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안 만드셨던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기업들이라든지 직장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셨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가 되면서 이제 밀집된 생활들이 다시 시작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잘 안 보이던 이런 집단 발병들이 다시금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오늘 어떤 언론 기사를 보니까 쿠팡에서 오전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오후에 바로 전원이 방역은 3-4시간 정도 하고 오후에 전원이 정상 출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밝혀졌는데 좀
이런 특히 이제 밀집된 지역의 이런 직장에서는 좀 이런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네, 쿠팡의 그러니까 방식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예. 아니면 식당에서의 그런 식사를 드시는 모습 또는 뭐 흡연할 때 뭐 이제 담배 피실 때 같이 밀집돼서 담배 피시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아마 지적이 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또한 이런 집단 발병이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에서 발병을 하게 되면 어차피 한두 명으로 안 끝나기 때문에 예. 사실 확진자 한 명이 나왔으면 일단 올스톱 시켜놓고 나서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 템포씩 계속 늦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택배, 물류센터다 보니까 택배를 통해서 이게 전파가 네.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시고 예전에 뭐 이런 뭐 미국에서 검사한 거를 보면은 뭐 이런 판지에서는 최대 24시간까지 바이러스가 생존해 있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감염자가 손으로 만져가지고 바이러스가 묻을 가능성이 있기는 있지만 이게 24시간 동안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는 거지만 그 바이러스 농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농도가 얼마나 유지되는지는 얼마나 이제 오염이 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되게 뭐 6시간이든 24시간이든 지나게 되면 농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게 아주 효과적으로 감염을 일으키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도 좀 만약이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손위생을 통해서 뭐 박스 열고 다 이제 정리하시고 손위생 잘 하시면 또 바이러스가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공식적으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죠. 택배로 인해서 감염됐다라는 게 확인된 건 아직은 없는 거죠? 예, 아직까지 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구로 콜센터보다 이번 택배 물류센터가 더 위험하다. 뭐 여러 가지의 유형의 이제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 직장에서의 이제 집단 감염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콜센터보다 이게 더 위험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은? 일단 콜센터 안에 직원의 숫자하고 이 쿠팡의 물류센터의 직원 숫자 자체가 비교가 불가능한 정도로 크죠. 예. 일단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업무 자체가 계속 포장을 하고 이동을 하고 이러면 서로 되게 상당히 많은 이동 동선이 이제 만들어지는 업무들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접촉이 아주 다중 접촉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다르고요. 그리고 그때 콜센터가 발병했을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계속 잘 지켜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예. 지금은 생활 속 거리두기 넘어가면서 많은 영역들이 이제 일상생활로 좀 돌아와 버린 상황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집단 발병의 고리들이 계속 보이는 이유도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왔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돌잔치를 한 것도 그렇고 돌잔치를 이제 뷔페에서 하게 된 부분들도 일상생활 돌아왔기 때문이고 요새 식당이라든지 주점이나 이런 데서 환자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일상생활들이 어느 정도 재개가 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즉 쿠팡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단순히 거기만 발생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방문하는 여러 그 일상생활에 방문하는 곳에서도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학교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한적으로 등교를 하고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 지금 등교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일단,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고3의 등교만이라도 제대로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다른 학년들은 되도록이면 온라인으로 해서 학교의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될 상황들이고요. 예. 연쇄적으로 여러 학년에서 환자가 발생하게 되거나 이래버리면 지금 고3이고 뭐고 간에 전체 학교가 다 등교 수업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택의 시간이 왔다. 예. 특히 고3들도 만약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 환자가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이대로 수업 유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오늘 좀 사실 많이 아쉬웠던 게 뭐냐면 지금 4시에 그 중수본에 발표 있었잖아요. 박능우 장관 발표할 때. 그러니까 그때 뭐 학원이라든지 PC방, 노래방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뭐 영업 되도록 자제하고 뭐 행정조치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상황은 고3 등교할 때 이미 시작됐어야 될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뭔가 조치들이 반박자나 이제 한 박자씩 늦고 있다라는 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작을 했어야 고3들의 등교 자체나 학생들의 등교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건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서야 그거를 닫는다는
해봐야 사실 지금 내용 보게 되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랑 다른 거는 학교가 등교 수업하는 거 말고는 다 막고 있거든요. 수도권 지역에서. 예. 4시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템포씩 늦어버리면 당연히 우리가 꼭 여기는 좀 지키면서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영역마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정부가 좀 방역 당국이 적절한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자, 어린이 괴질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해외에서 발병을 했을 때는 그냥 남의 나라 국제 뉴스 이렇게 봤는데 지금 국내에서 발병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걸리면 죽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일단 명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좀 바꿔서 불러달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언론에서도 이제 이름 명칭을 따라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의 자체 코로나19 감염의 증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PCR이 확인됐든 뭐 항체가 확인됐든 이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아이들도 일단 PCR 음성으로 나왔고요. 항체 검사해서 뭐 음성인지 여부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국내에서 발생한 케이스들은 뭐 이 외국에서 발생한 상황과 같을 건지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외국에서 발생한 상황을 보게 되면 고열도 날 뿐만 아니라 피부 발진에다가 그다음에 장기 침범을 2개 이상 한다고 돼 있습니다. 뭐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뭐 콩팥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장기 침범을 해서 심한 경우는 사망할 수도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망자가 뭐 1000명당 1명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숫자가 이제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또 발생하면 아주 치명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 거고 이게 지금 과잉 면역 체계 때문에 발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들에서 뭐 가와사키라 그래서 아직까지 원인은 불명하지만 염증의 이제 반응 자체가 좀 더 과다하게 되면서 본인의 면역이 침범하는 이런 형태의 질환 형태로 이제 가와사키가 발병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자극된 면역이 본인의 이제 신체를 자극하는 이런 형태로 발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어렵고 참 곤란한 바이러스네요. 이 코로나19라는 게 온갖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자, 좀 희망적인 얘기인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페이스북 보니까 중국에서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코로나19 백신 일상 결과가 란셋이라는 학술지에 실렸다. 이게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일단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백신을 만드는 기술들은 이제 중국이 예전에 이제 에볼라 백신 만들 때 사용했던 방식이고요. 일단 그 당시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적인 형태로 많이 잘 개발을 했었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방식 자체도 조금 이제 희망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화항체가가 조금 낮게 형성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형태에서 중화항체가가 대부분은 그 피험자, 그 시험 대상에 해당됐던 분들에서 생겨서 그러니까 용도가 낮은 게 좀 문제는 되긴 하지만 그건 이제 보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면역원성이 확인된 백신이 이제 나올 만한 부분이 되고 있구나라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일상이고 보면 부작용 사례 열이나 이런 게 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 접종한 분들에서. 그래서 부작용 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좀 대규모 연구가 2상이든 3상에서 진행될 거니까 그 연구를 통해서 안전한지 그리고 그 효과가 좀 더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1상이면 2상, 3상까지 가려면은 최소 1년에서 몇 년이 걸린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2상이야 짧게 끝나겠지만 3상은 대규모 환자를 보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요. 일단은 어떻든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각 국가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일단은 백신 임상이 조만간에 또 시작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도 그렇고 미국에서 개발된 게 국내에서도 임상이 시작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국내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좀 뭐 국민들 많이 지치긴 했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지금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생활 수칙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러니까 경제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방역도 다 중요하죠. 두 개가 잘 갈 수 있으면 좋긴 좋습니다. 근데 방역이 너무 심하게 무너지게 되면 경제 자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떻든 간에 빨리 이 유행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 통제를 할 수 있으려면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밀집된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피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면 계속 방역 당국과 상의를 하든지 뭐 사용자들하고 상의를 하든지 하던 간에 그런 여건들도 계속 개편해 나가야 될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게 그런 노력들이 모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생활 속 거리두기와 우리의 일상이 잘 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의 어려움들이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겪어야 될 상황들이 아니었던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힘내시고요. 오늘 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